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겠네요. 자, 제가 1주차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장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차피 우리 공부를 해서 또 좋은 기업에 취업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부담스럽지 않게 그 학교 규정에 따라서 딱 그 차시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딱 35분 정도로 딱 끊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2주차 강의 1교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이번 주 강의는 우리 전산회계 2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전사세무 실습은 제가 조금 꼼꼼하게 우리가 그 지지난 학기, 그러니까 1년 전 요 시점이다. 그죠? 그때 진행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습만큼은 이 수업을 들으면 그 조금 할 줄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전산회계 2급은 상당히 난이도가 낮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그 난이도가 있는 급수 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선행해서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실무 실습은 기출 문제를 이용할 건데요. 우리가 93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실무 능력 시험은 총 7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가 있죠. 문제 단위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기초정보 관리라고 해서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뭐 추가적으로 입력할 게 있으면 입력을 하고 또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에 비해서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자, 기초정보관리 요거다. 그죠? 여기에서 1번 문제는 여기 회사 등록 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문제 2번은 정기분 재무제표를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 정기분 재무제표에 그 뭐냐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정정을 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문제가 통상 나오는데요. 이 또한 난이도는 낮는데 배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산회계 2급은 난이도는 낮지만 이런 배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3번은 정기분 재무제표와 기초정보 관리 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정기분 재무제표는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문제 2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문제 3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초정보 관리에서는요.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 과목 등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등록과 거래처 등록도 쉽죠. 그죠? 여기에 있는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통상적으로 이런 조교를 입력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각각 배점이 3점씩입니다.
이거 또한 난이도는 낮는데 배점이 높은 편이죠. 여기에서만 벌써 18점을 우리가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 그 뭐냐 어 너무 건성건성 하지 않는다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문제 4번인데요. 언제나 우리 전산세무는 이런 전표 입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문제가 나오는데요. 배점이 24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회계 처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계 처리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회계 처리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시험지 답안에다가 그대로 옮겨 넣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인데요. 자, 요거는 일반 전표를 정정하거나 또는 추가 입력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오류 수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련된 그 오류 수정이 아니고 회사가 입력한 그 전표를 우리가 수정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개당 3점으로 해가지고 6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3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자, 문제 6번은요. 결산 문제예요. 자, 결산 문제도 당연히 전표 문제랑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이론을 배울 때 이게 결산이다, 결산이 아니다라고 공부하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공부를 할 때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 그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결산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배울 때, 자, 이것은 결산 회계 처리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그죠? 자, 그 내용을, 이거는 나중에 결산편에서, 감가상각비를 배웠는데,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통상적으로 4문제가 나오고요. 12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넓게 회계 처리 문제는 42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론 시험이 30점, 그리고 회계 처리 문제가 42점이에요. 자, 이론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합격권에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고 내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문제 7번은 재장부를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7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어떠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재장부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장부 관리 메뉴에 있는 메뉴와 그리고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메뉴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이것도 별로 이용은 안 해요. 자,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그리고 일계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재무상태표. 합산도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치면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 합산은 자본이 어떤 거죠? 기초 자본으로 되어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합산을 기말로 돌렸다. 자,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끄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채가 나와 있고, 자본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자본은 기초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자, 여기에 자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지금 아까 전에 금액이 아까 전에 100만 원 안 맞는 게 있다. 그죠? 그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자본금은 기초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수정을 하게 되면 요 금액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말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자, 우리 합산의 비용은 차변에 집계가 되고 수익은 우리 오른쪽에 집계가 된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차변과 대변 차액이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여기 자본금에 달라붙게 되겠다. 그죠? 전산액의 이급은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 개인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법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뭐 자본 조정 그리고 자본 잉여금 기타 포괄소득 유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런 계정들이 없는 거예요. 전산액의 이급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인출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합산에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이 어디로 간다? 그렇죠. 여기 기말 자본금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당기 순이익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자, 요거는 수익 오른쪽 합계와 비용 차변의 합계를 차감하게 되면 이 당기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은 기초 자본금의 가산에서 단기에 기말 자본금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산에서 말하는 이 자본금이 기초의 자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에서는 유일하게 배우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부터는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시산표 등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손익계산서 등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은 비용 더하기 이익입니다. 합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 수익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다. 그죠? 부채랑 부채랑 수익이랑 그리고 자본으로 되어 있겠다. 그죠? 자, 이때 말하는 합산에서의 자본은 기초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미 이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벌써 우리 3학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여기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난이도가 쉬운 것들이 합격하기는 쉽지만 어떤 그런 요소들을 모른다고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자꾸 조금 공허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초적인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산회계 2급은 총 7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고 문제가 이만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4문제, 12문제, 14문제, 18문제, 21문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한 문제당 푸는 거 1분 문제 1번 푸는데 뭐 한 1, 2분 뭐 전기분 재무제표 하는데 뭐 1, 2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여기 회계 처리 문제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팁을 줄 건데요. 자, 이미 제가 우리 배점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3번. 자, 요거 어떤 문제죠? 그렇죠. 요 문제예요. 우리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요거 난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출문제 몇 번 풀이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 문제 6번입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특수한 해계 처리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또는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은요. 자,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를 찾으라고 할 때는 요 장부를 조회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요또 문제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93회 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제 여러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요렇게 받게 된다. 그죠? 자, 요거는 작년 11월 달에 시행을 한 거예요. 자, 이론 시험 문제는 실무 시험 다 풀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 요거 이론 시험 문제도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은 회계 원리만 나오기 때문에 뭐 원가 회계나 이런 것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실무 시험이 시작되네요. 자, 보면 날이 상사라고 돼 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날이 상사라고 돼 있고 개인 기업입니다. 그죠? 법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에요. 전산회계 2급은. 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판매하는 기업은 우리 도소매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 기업이래요. 자,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단기 회계 기간이 자, 9기에 해당이 되고 자, 9기 맞고요. 회계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요거 프로그램상하고 맞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전제 조건이 뭐죠?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KIFRS를 적용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IFRS하고 뭐 많이 틀리냐? 또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몇 개 틀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뭐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관리 뭐 1급, 2급 이런 3일 인포마인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들 있죠. 자, 그런 시험들은 아예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그 한국세무사에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TAT, FAT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쪽에서는요. 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나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래요. 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자, 문제에서 어떤 메뉴를 쓰라고 나왔다 그죠?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래요.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답을 줬잖아요. 그죠? 자, 회사 등록 메뉴를 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언제나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충실하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국이 이거 가지고 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정보가 여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일반 가세자래요. 자, 요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찾았나요?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글자가 있고 요 밑에 보니까 일반 가세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보니까 가세 유형 일반 가세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간이, 연세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간이가 일반 가세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한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135-27-40377. 자, 요 정보도 틀리지 않았네요. 자, 상호가 날이 상사래요. 여기 보니까 날이 상사라고 제대로 돼 있고, 자, 구분에 개인 기업이라고 돼 있었다. 그죠? 여기 개인 기업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대표자가 나은혜입니다. 여기 4번의 대표자명에 나은혜 맞네요. 자, 개업 연월일이 2012년 3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쭉 정보를 보니까 개업 연월일에 2012년 3월 20일 요 정보도 맞네요. 자, 사업장 소재지.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천대로 855네요. 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데, 자, 문제에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러한 단서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음표 있죠? 말풍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가천대로 85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가천대로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에서 855 여기 있네요.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지울 때는 우리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천대로 855. 자, 띄워져 있네요. 자, 찝찝하면 똑같이 적으세요.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남현동. 자, 찝찝하면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대로 띄울 거는 띄우고 붙이는 거는 붙이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은 그냥 말푼성 이용하지 말고 여기에다 그냥 바로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대표자의 자택 주소가 없는데 여기에는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언제나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업태 도소매네요. 자, 업태 도소매 맞네요. 자, 종목이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 이 업태, 자, 이 개인 사업장의 그 업종이 뭐냐, 큰 업종이 뭐냐, 도소매 업종인데 무엇을 취급하느냐, 그게 종목입니다.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구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문구를 어떻게 전자제품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주업종 코드 요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요거 도매 화장품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금 그 업종 코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남겨줍니다. 자, 하지만 우리 말풍선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도소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에코 도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니까 513320이 쭉 밑에 있거든요.
자, 513 320 513 320. 자, 요걸로 지금 걸려 있네요. 자, 그런데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 전자제품 있죠? 그걸로 바꿔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자, 그래서 도매, 뭐 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전부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것들 그, 완전하게 똑같은 건 없네요. 그죠?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줘도 되고. 자,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 주옵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시간 애복 걸립니다. 찾는데. 자, 그리고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부 요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요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전자 우편 주소 요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자,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는 여기 기본사항 탭에 있는 문제들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추가 사항에 보게 되면 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업장별로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가 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인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여로 체크되어 있다면 이것을 사업자 단위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이 전자우편 주소는 요거 이 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입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여기에 적혀 있는 우리 이메일 주소로 구세청에서 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묻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간학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보니까 사업장 코드가 간학구 난영동 요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간할세무서가 지금 수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죠? 자, 주소지 간할세무서 요 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주소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사업장 간할세무서가 틀려졌다. 그죠? 자, 이 사업장 간할세무서는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알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간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소득세는 주소지 간할세무서에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자의 그 자택 주소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택 주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그 뭐냐 시험 문제랑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확인 누르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리 몇 가지 수정을 했나요? 자, 사업장 주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을 수정했고요.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풀면 빠르면 1분 안에도 풀 수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바닥에 까는 점수로 미리 깔아놔야 되겠다. 그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은 다음은 나리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열어야 되겠다. 그죠?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네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어떤 메뉴들은 강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메뉴들은 이렇게 끄더라도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그죠?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프로그램에서 끌 때 강제적으로 저장이 필요한 메뉴들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 라고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매출액이 2억 원이네요. 자, 2억 원 맞고요. 자, 매출원가가 1억 6천입니다. 틀렸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죠? 그렇죠.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상에 입력되어 있던, 프로그램상에 입력되어 있던 여기 1억 6,100만 원을 지금 1억 6천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매출원가가 1억 6,100만 원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변경돼야 되겠나요? 기초를 바꿔야 되나요? 또는 단기 매입액을 고쳐야 되나요? 아니다, 그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볼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봐서 자, 우리 재고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부 다 당좌자산이고, 자, 여기 상품 요게 있네요. 자, 지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상품이 얼마가 되어야지 우리가 1억 6,100만 원이 될까요? 이 2천만 원을 2,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1억 6천으로 떨어질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상품을 2,1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상품 매출원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억 6천으로 변경되었어요. 그죠? 자,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요 금액인 거예요. 요 금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기초, 이거를 왜 못하느냐? 이거는 전정기의 기말인 거예요. 아셨죠? 전정기의 기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기초와 단기 상품 매입액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를 수정을 하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액을 수정을 해서 매출원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비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매출원가를 수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를 수정을 해서 매출원가를 수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문제를 수정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유일하게 매출원가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돌아가서 기말 재고를 수정을 해서 매출원가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셨죠? 매출원가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출원가 됐고요. 자, 매출 총이익이 4천만 원. 자, 4천만 원. 자, 매출원가를 수정함으로써 됐습니다. 그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 이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